안녕하세요. 도전과 도전하는 자들이 있는 스포츠 챌린저스 박정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준입니다. 지난주에 올해 한국 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FA컵 2라운드가 진행됐잖아요. 네, FA컵 2라운드는 기적의 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프로와 아마추어를 막론하고 진정한 축구의 최강자를 가린다는 FA컵의 모토대로 챌린저스 리그 팀들의 대반란 역시 볼거리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이번 주 스포츠 챌린저스는 정말 알찹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FA컵 2라운드는 챌린저스 리그 팀들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내면서요.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잖아요, 재건 씨. 맞습니다. 이번 2014년 FA컵을 지켜보면서 이 중랑이 1라운드에서 대학 강호인 고려대를 꺾은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2라운드에서는 또 광주대를 2대1로 격파를 했습니다. 자, 이 팀 정말 보면서 보통 팀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도 중랑 팬인데요. 네. 중랑 코러스 무스탕이 2012년에 창단해서 올해 FA컵의 첫 출전인데 3라운드까지 진출하는 건 거의 기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중랑의 기적 그리고 포천시민축구단 역시 새 역사를 쓰면서 3라운드에 올랐습니다. 자, 무슨 말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FA컵 2라운드의 모든 것 세럴데이 한 매치에서 지금 확인하시죠. 2014 하나은행 FA컵 2라운드 중랑 코러스 무스탕과 광주대가 만났습니다. 중랑 김병환 감독과 광주대 정평렬 감독의 2라운드 맞대결 중랑 구립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중랑은 1라운드에서 대학 중계대회 우승팀인 고려대를, 광주대는 직장부 SMC 엔지니어링을 각각 꺾고 2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중랑의 선축, 수비 진영에서 볼 돌립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 잡는 광주대, 안쪽으로 다시 밀어줍니다. 오른발 올립니다. 중랑 수비 헤딩, 오른발 슛! 높이 뜹니다. 중앙에서 볼 경합하는 양팀. 중랑 심영길, 발 높았습니다. 파울 선언하는 주심. 심영길 옐로우 카드 받습니다. 중앙에서 공격하는 중랑. 왼쪽으로 지용기, 왼발 올립니다. 공 잡는 골키퍼. 광주대 김재동이 처리합니다. 오른쪽에서 공격하는 광주대. 김대엽이 드리블합니다. 왼발 슛! 골키퍼 잡습니다. 중랑 수비 맞고 굴절된 볼 조영우가 잘 잡아냅니다. 안쪽으로 밀어주고 다시 오른쪽 연결. 길게 올린 볼 조영우가 잡습니다. 중랑 코너킥. 수비 헤딩으로 걷어낸 볼 오른발 슛! 수비 맞고 오른볼 왼발 슛! 골포스트 맞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골! 중랑 15번 임장원의 골! 골포스트 맞고 나온 볼 오른발로 해결합니다. 중랑의 첫 골! FA컵 2라운드에서 중랑이 먼저 득점합니다. 전반 40분 박명서의 왼발 슛! 골포스트 맞고 오른볼 오른발로 밀어넣습니다. 헤딩! 공격하는 광주대. 밀어줍니다. 다시 안쪽으로 왼발 슛! 조영호의 선방! 광주대의 슈팅! 잘 막아냅니다. 중랑 드로잉 공격. 권혁관 코너 부근에서 드리블합니다. 수비 따돌리는 순간 광주대 파울범합니다. 오른쪽에서 공 올라옵니다. 골키퍼 펀칭. 김재동 펀칭하는 순간 중랑 공격수와 부딪혀 쓰러집니다. 광주대 왼쪽에서 아래로 올립니다. 골키퍼 잡았다 놓치는 공 이윤상이 볼 처리합니다. 하프 부근에서 공격하는 광주대 김대엽 드리블하는 순간 허재원이 파울로 끊습니다. 헤딩. 공 잡는 광주대 왼발 슛!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이어가는 광주대. 휘슬 부는 주심. 심영길에게 달려가는 주심.
광주대 선수들 중랑의 파울에 항의하며 양팀 부딪힙니다. 제지하는 주심 옐로우 카드 꺼냅니다. 심영길 전반 8분 경고에 이어 2장의 경고로 퇴장당합니다. 오른쪽에서 공 올리는 광주대 가슴 트래핑 오른발 슛! 골대 왼쪽으로 향합니다. 왼쪽에서 수비 제칩니다. 왼발 머리 갖다 대지 못하는 광주대 공 흐릅니다. 다시 공격 전개하는 광주대 전기성 오른쪽으로 이재길 파고드는 이재길 넘어집니다. 아쉬워하는 이재길 윤병권 드리블하며 빠르게 올라옵니다. 오른쪽으로 패스 오른발 크로스 박명서 헤딩으로 잘 차단합니다. 광주대 왼발로 안쪽으로 연결 헤딩 왼발 다시 오른발 지용기가 걷어냅니다. 광주대 오른쪽에서 다시 올립니다. 낮게 깔린 볼 골키퍼 조영우가 쳐냅니다. 측면에서 안쪽으로 스루 패스 다시 왼쪽 슛 들어갑니다. 전후반 77분이 흐른 시간 동점골 성공하는 광주대의 이재길이 동점 뽑아냅니다. 헤딩 노영균 공 잡습니다. 왼쪽으로 김성현 패스 수비 맞고 골로 연결됩니다. 중랑의 행운의 골 광주대의 자책골입니다. 2대1로 다시 앞서가는 중랑 김성현이 노영균에게 다시 패스하는 순간 광주대 5번 윤병권 발 맞고 굴절되며 골로 연결됩니다. 주심 휘슬 불며 경기 종료합니다. 중랑 구리분등장에서 펼쳐진 중랑 쿠로스 무스탕과 광주대와 중랑 쿠로스 무스탕 간의 FA컵 2라운드 경기 중랑이 2대1로 광주대를 제압하고 32강에 진출합니다. 계속 하나만 막자 했는데 결국 한 골 먹고 나서 또 팀이 무너지지 않고 또 다시 이렇게 운 좋게 자책골로 골 넣어서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1, 2라운드는 대학교 팀하고 해서 순조로운 경기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클래식 팀도 만날 수 있고 또 내셔널 팀도 만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더 열심히 해서 준비해야죠. 전반전에 슈팅 2개 정도 왔는데 그게 좀 고비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한 명 퇴장당했는데 그런 쪽에 좀 약간 우리가 밀리긴 밀리겠는데 그래도 수비적으로 다 잘해서 저는 수비한테 영광스러워요. 선수끼리 뭐 잘하자 뭐 지적 같은 거 뭐 부정하는 지적을 뭐 많이 해주고 거기에서 보완해라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줘요. 2014 FA컵 2라운드는 1라운드에서 올라온 강팀들답게 더욱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은 김현우 스포츠 칼럼니스트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중랑의 기적 소식을 비롯해서 FA컵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선수들 정말 그 경기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랑이 또 일을 했습니다. 중랑 구리운동장이었죠. 홈에서 펼쳐진 이 광주대와의 FA컵 2라운드 그리고 또 고려대전에 이어서 또 극적인 승부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2대1의 역전승, 중랑은 상대의 자책골이라는 행운까지 더하면서 이제 32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포천은 32강에 갈 가능성이 좀 있지만 중랑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제가 별명이 김펠레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랑이 FA컵에서 지금 2라운드에서도 지금 통과를 하면서 돌풍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2강 진출이라는 중랑팀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광주대와의 경기에서 승리가 갖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광주대가 정말 무시무시한 팀이에요. 이 팀이 2012년과 2013년에서 이제 유리그라고 하거든요. 대학 리그에서 2년 연속으로 권역별 무패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만큼 대단한 팀이었고 이제 지난 시즌 춘계 연맹전 우승팀입니다. 이 팀을 이겼다는 건 대단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1라운드에서 이겼던 고려대는
올 시즌 충계 연맹전 우승팀이거든요. 이 이제 충계 연맹전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한 두 팀을 연달아 격파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네. 중랑의 이 돌풍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날 중랑팀이 1라운드에도 고려대를 꺾긴 했지만 사실 거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광주대를 정말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이끌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 어땠어요? 이날 이제 비가 오고 좀 바람이 불면서 좀 좋지 않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약간 이제 두 팀 다 좀 이렇게 소강 상태에 빠진 경기였는데 전반 이제 막판에 이제 중랑이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예. 전반 종료 이제 5분을 남겨놓고요. 근데 지용기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이제 박명수 선수가 슈팅으로 날렸는데, 네. 이제 이 공이 이제 흐르자 수비수 임장원 선수가 이제 골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랑이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치면서 되게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중랑팀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장이 좋은 광주대 선수들이 공중볼에서 더 많은 기회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광주대 선수들이 이제 신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대0으로 뒤진 다음부터는 이제 공중볼을 통해서 이제 힘을 통해서 이제 중랑 선수들을 이제 좀 제압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도 그 경기를 좀 봤는데요. 후반전 들어서 이제 중랑의 위기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심영길 선수 맞을 거예요. 4번. 네, 심영길 네. 선수가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전반에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돼서 퇴장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끼리 좀 몸싸움도 하면서 좀 이렇게 굉장히 험악한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죠. 네, 이날 정말 대단한 혈전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이제 경고가 6장이나 나오면서 좀 험악한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심영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부터 광주대 이제 압도적인 이제 공격이 펼쳐졌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중랑 선수들이 이제 몸 할 것 없이 몸을 날리면서 육탄 방어로 광주대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랬군요. 예. 네, 그렇게 골문을 두드려야 되던 광주대 드디어 골문이 열리죠. 오른쪽 사이드 땅볼 패스로 광주대의 이재기 선수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1 상황 그것도 10명이 싸우는 중랑 정말 위기를 맞았었죠. 그 1대1 상황에서 저는 중랑이 승부차기만 가더라도 어느 정도 좀 성공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계속 수세에 몰려있다가 단 한 번의 역습 찬스에서 귀중한 결승골을 꼽았습니다. 이제 저는 82분이 지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노영균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이제 밀어준 패스를 윤병건 선수, 이제 광주대 수비수인데 이 선수의 발에 맞고 자책골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랑이 2대1로 승기를 잡았고 그 이후에는 정말 육탄 방어를 하면서 광주대 공격을 잘 막아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치열했던 경기였습니다. 중랑팀이 사실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이게 행운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정말 짜릿한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고려대전도 직접 봤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명 모두가 정말 최고의 기량을 펼치면서 최선을 다한 경기였다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프로그램 지금 6회 하시더니 이제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중랑 선수들이 굉장히 투혼을 발휘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보다 약간 좀 더 유해 있는 상대를 좀 제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네. 자, 그리고요. 같은 날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포천과 춘천의 챌린저스 리그 팀 간의 2라운드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챌린저스 리그 팀 간의 경기에서 더 좀 관심이 갔습니다. 네. 예.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포천이 춘천을 상대로 1대0으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네. 네, 두 팀이 이제 전반부터 미드필드에서 압박 싸움을 펼치면서 굉장히 좀 신중한 경기를 펼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포천이 전반 3분 만에 첫 번째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재희 선수 이제 첫 번째 슈팅이 이제 분위기를 잘 살렸는데 춘천 역시 전반 14분이었죠. 김정현 선수의 슈팅이 이제 골대를 강타하면서 이제 맞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골은 전반 20분에 터졌는데요. 이제 포천에 이제 전재희 선수가 페널티 외곽에서 내준 공을 이제 이상용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날 이제 유일한 골이었죠.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포천 중랑과 함께 32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챌린저스 리그팀이 32강 본선에 2번이나 진출하는 것은 이제 포천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포천은 지난 2011년이었죠. 당시에 이제 32강에서 수원을 만나서 아쉽게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천안홈에서 펼쳐진 양주와 천안시청과의 경기는요.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양주가 3대2로 패하면서 본선 진출이 정말 아쉽게 좌절됐습니다. 네, 정말 아쉽습니다. 네. 양주 정말 잘 싸워줬는데 아쉽게 패했습니다. 맞아요. 양주가 천안시청과의 경기에서 이제 아쉽게 연장전 끝에 패배를 했거든요. 네. 양주가 올라갔으면 세 팀이나 32강에 올라가는 거였는데 비록 이제 두 팀이 올라간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좀 아쉽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중랑과 포천 본선 경기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32강부터는 K리그 클래식 팀들이 이제 그 가세를 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팀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망해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32강까지 오는 팀들, 이제 거기서부터 만나는 팀들은 정말 모두가 강팀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말 아무나 걸려봐라 그런 한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강팀 만나서 이기면은 이슈가 되는 거고, 저도 본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이제 중랑과 포천 같은 경우는 강팀을 만나길 좀 원할 거예요. 2011년에 이제 포천이 그 수원을 만나서 뭐 패하긴 했지만 당시 굉장히 뭐 강렬한 인상을 남겼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중랑과 포천 역시 조금 자기들의 그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뭐 저도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뭐 전북이나 수원 같은 K리그 클래식의 좀 강팀을 만나서 좀 이렇게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현재 가려진 32강 팀 한번 살펴볼게요. 네. K리그 클래식 12개 팀과 내셔널리그 5개 팀, 그리고 챌린저스 리그는 포천과 중랑 코러스 무스탕이 속해 있고요. 그렇죠. 대학팀은 또 4개 팀이 선발되었습니다. 네. 자, FA컵 경기 결과 전하겠습니다. 자, 울산 현대 미포조선과 김해시청은 울산 현대 미포조선이 2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강릉시청과 부산교통공사의 경기는 1대1로 승부가 났지만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서 4대1로 강릉시청이 승리했습니다. 네, 홍익대는 당국대를 1대0으로 이겼고요. 한남대는 조선대를 3대1로 제압했습니다. 영남대는 인천대를 2대1로 제압했네요. 이번 주 FA컵 2라운드를 깔끔하게 한 줄로 요약해보는 시간, 김현의 칼럼니스트의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본 이번 주 챌린저스 리그. 네. 현혜 씨, 이번 주 한 주는 뭔가요? 기대됩니다. 제일 부담되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랑 코러스 무스탕이 네.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간 선수들과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를 못 간 선수들이 이제 그 주축인데, 이런 선수들이 그 대학의 강호를 연달아 그 연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칼레의 기적, 이제는 중랑의 기적이다. 네. 자, 이번 주 김현의 한 줄은 칼레의 기적, 이제 중랑의 기적이답니다. 자, 챌린저스 리그의 소소한 부분부터 깊숙한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챌린저스 궁금태 시간입니다. 네, 재권 씨는요, 팀을 상징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 팀이요? 축구팀? 네. 저는 이제 그 팀을 상징하는 선수. 예를 들어서 이제 레전드라고 하죠, 우리가. 뭐, 메뉴에는 칸토나 선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스포츠 챌린저스의 김현애 같은 그렇죠. 레전드를 말하는 네, 건가요? 레전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레전드나 그리고 또 유니폼. 네, 빼놓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팀의 상징하면 유니폼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는 챌린저스 리그 팀들의 유니폼 속에 숨겨진 비밀, 그 궁금증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텐데요. 지금 확인하시죠. 홈에서 32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팀 하면 어떤 팀이 떠오르세요, 준 씨? 그 정도 강팀이라면 포천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천하모자 포천 시민축구단의 유니폼부터 살펴볼 텐데요. 포천 유니폼 하면 원래 그 강렬한 붉은색이 딱 떠오르는데 적색 유니폼 때문에 놀림을 좀 받기도 했었죠, 김현우 씨? 네, 그렇습니다. 포천은 2008년 창단 이래로 이제 항상 붉은색 유니폼을 이제 고수해 왔었는데요. 네. 이제 포천이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북한과 가깝다 보니까 빨갱이다. 좀 이런 놀림을 많이 좀 받았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랬군요. 자, 지난해가 포천시 탄생 600주년이었는데요. 그 기념으로 팀 고유의 색인 적색에서 오렌지색과 곤색으로 변화를 줘서 이제는 그런 놀림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 그 색의 보색 관계를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오렌지하고 곤색, 파란색 계열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재건 씨 굉장히 막 디자이너 같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엠블럼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포천의 엠블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왼쪽에 이제 해 모양으로 생긴 게 이제 구절초라고 그래요. 네. 구절초가 바로 이제 그 포천을 상징하는 꽃이고, 네, 포천의 상징이 이제 원앙새를 새겨 넣어서 구단의 이제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2010년부터 포천과 같은 조에 편성되면서 끈질긴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현혜 씨. 있죠. 네, 이천 시민 축구단인데요. 이천의 유니폼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천의 홈 컬러는 이제 파란색인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제 상의 디자인이 라운드에서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2011년 이제 우승을 차지할 당시에 이제 그 디자인을 되찾아서 우승컵을 다시 한번 되찾겠다. 좀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천 하면은 임금님표 2000쌀 유명하잖아요. 그 유니폼 보면은 임금님이 이렇게 떡하니 새겨져 있는데 우리 선수들 이 쌀 때문에 아마 밥심이 그 밥심으로 축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선수들 그 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쌀의 기운을
받아서 다음 팀 소개해 주시죠. 네. 자, 다음은 충북 청주FC 유니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천의 적색과 좀 반대로 파란색으로 승부수를 띄웠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청주는 강인한 남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홈경기 유니폼 이제 파란색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매년 파란색 유니폼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디자인이 제일 낫다라고 이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올해 유니폼에서 볼 수 있는 게 특징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재권 씨?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색에 붉은색 라인으로 포인트를 주고요. 엠블렘을 보시면은 복주머니가 또 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혜주 씨, 네. 이 복주머니가 어떤 의미인 줄 알고 계세요? 당연하죠. 알고 있어요? 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인 직지가 이 청주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복주머니 안에 축구공과 직지라는 브랜드를 함께 넣어서 청주의 자랑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은 챌린저스 리그 젊은 피죠. 전남 영광FC인데요. 다른 팀들과 다르게 이제 대학 선수들만 구성된 팀이라서 프로팀을 이제 겪은 선수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그 신체 조건이 작은 게 좀 특징입니다. 네. 근데 신체 조건을 유니폼만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나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나요? 우리 저 김현애 기자가 정말 패셔니스타인데 좀 알려주시죠. 제가 패션 테러리스트인데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니폼을 보면은 이제 세로 줄무늬가 이제 새겨져 있거든요. 보통 이제 세로 줄무늬가 사람들이 이제 키가 커 보인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남은 최근 2, 3년 동안 이렇게 그 줄무늬를 통해서 신체의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네, 전남 영광 FC의 유니폼이요 유럽 축구의 최강자인 첼시의 유니폼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해요. 최근 상승세가 유니폼 덕분이라면서 올 한 해도 좋은 성적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요 유니폼과 엠블럼 하면 또 이 서울 유나이티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 그 서울 경성 축구단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색채가 묻어 있는데요. 혜주 씨, 네. 서울 유니폼의 블랙과 화이트는 어떤 걸 상징하는지 이번에도 알고 계세요? 당연하죠. 네. 네, 검은색과 하얀색은 서울의 상징 백호를 의미합니다. 서울이 맞습니다. 창단 때부터 쭉 고수해온 유니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모를 것 같은데요. 그 따라 그리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게 바로 이 서울의 엠블럼입니다. 자, 이 엠블럼 하나에는 서울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창단 첫 해 우승을 상징하는 이 별이 있고요. 그 아래 파란색으로 새겨진 이 문양이 있는데요. 이건 모르죠? 이건 현애 씨가 아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의 그 타투 문양이 이제 한강의 이제 아리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투 문양이 이제 아들 자자를 의미하는데 서울에서 대대손손 이 서울팀이 끝까지 번창한다라는 이제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광화문과 주작대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서울 가로수죠. 네네. 은행잎 두 개가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아는 게 있습니다. 자, 엠블럼 하단에 하얀 구름이 있는데요. 네. 바로 구름 위에서 우뚝 서겠다는 서울이 바로 최상위 팀이 되고 말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경주의 자랑, 경주 시민축구단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경주는 이제 황금 바탕에 적색과 녹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경주가 이제 신라 천년의 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황금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반면에 그 엠블럼이 정말 귀여운데요. 이 엠블럼 안에 꼬마가 있습니다. 이 꼬마는 누군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혜주 씨? 저 알고 있습니다. 오, 오늘 다 알고 있어요. 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요즘에. 네. 공을 차는 꼬마가 정말 귀여운데요. 바로 경주시의 캐릭터 금이와 관이 가운데 관이입니다. 관이가 다부진 표정으로 왕관을 쓰고 공을 차는 모습을 보니까요. 경주 시민축구단 선수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저는. 네. 자, 오늘 궁금타의 주제가 유니폼인 만큼 정말 설명하느라 오늘 정신이 없이 바빴습니다. 2007년 리그 출범부터 함께한 팀답게요. 고향은 유니폼을 또 여러 번 바꿨습니다. 시를 상징하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블랙과 화이트가 결합된 홈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요. 고향의 그 시조인 까치를 상징하고 있죠. 네, 이제 고양시 엠블럼도 이제 초기와는 다른 이제 두 번째 엠블럼인데요. 첫 번째 엠블럼에는 이제 까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좀 착해 보인다. 좀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엠블럼이 바뀌었는데 이 엠블럼을 디자인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네. 이제 고향 김진욱 감독의 따님이에요. 따님이. 예, 따님이 이제 그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팀을 위해서 새로운 엠블럼을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이제 참 아들도 선수 아닌가요? 네, 아들은 선수고 따님은 엠블럼을 제작을 했죠. 예. 네. 네, 이제 고향의 영문 이니셜이죠. 이제 G와 Y가 감각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고 이제 이를 둘러싼 이제 원에는 이제 고향의 상징인 벼 잎사귀가 양쪽에 벼 잎사귀. 있습니다. 네, 고향하면
하면 또 벼농사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고향의 풍성하고 넉넉한 이미지가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축구 잘하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유니폼 색이 있습니다. 현혜 씨. 네, 노란색이 좀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브라질을 비롯해서 노란색이 많은데 네. 챌린저스 리그 팀 중에서도 이제 중랑이 노란색 유니폼을 이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란색 유니폼 안에 엠블럼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방패는 31년 역사를 가진 무스탕 축구 클럽의 흔들림 없는 굳건함을 상징하고 있고요. 네. 나뭇잎은 중랑부의 구목인 느트이 나무의 새순이라고 합니다. 항상 새롭게 가자는 도약을 함축적으로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엠블럼의 색깔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방패 파란색은 희망을 상징하고 있고요. 노란색은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 마르티스가 있는데요. 마르티스 엠블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대륙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 서울 마르티스를 알리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궁금타를 통해서 유니폼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니까요. 유니폼이 이제 가치가 단순한 옷 이상이자 팀의 상징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현혜 씨는 가장 인상 깊었던 유니폼이나 엠블럼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없어진 팀인데 과거 내셔널 리그에 네. 여수 ING 넥슨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은 그러니까 보통 그 엠블럼들은 이제 그 지역의 상징을 이제 좀 새겨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 팀의 유니폼에는 거북선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북선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팀이 좀 잘 발전을 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J리그 팀을 한번 만났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거북선이었군요. 뭐 되게 구단주가 신기하네요. 이수신 장군은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죠? 팀의 얼굴이자 상징인 유니폼을 한 해로 끝내긴 정말 아쉽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엔 챌린저스 리그 B조의 유니폼으로 찾아갈 텐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챌린저스 리그의 발빠른 소식통 스포츠 챌린저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친근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 챌린저스와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스마트폰에서 블루라는 어플을 설치해 주시고 축구사랑이라고 불러주시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청자 참여 문자를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랑의 신화 그 끝은 어디일지 궁금한데요. 우리 선수들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체리블러썸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이제 벚꽃도 피고 축구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옵니다. 축구를 보는 새로운 시선. 챌린저스 파이팅이라고 꼬무신 님이 남겨주셨네요. 자, 그리고 FC 의정부 화이팅. 감독님의 목표인 통합 6위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중랑이 또 일냈습니다. 광주 대격파라고 찰리님이죠? 찰리님이 네. 남겨주셨네요. 네. 네. 매주 발전하는 스포츠 챌린저스가 되기 위해서 이번 주도 알찬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네, 저희 스포츠 챌린저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야기, 알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욱 흥미로운 경기 소식을 들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